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주 전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000명 아래인 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930명 나왔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8만 5천 명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이제 적게 나왔었거든요. 한 6만 명대, 7만 명대 평일에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총 수는 3,18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7만 4천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미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CDC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병원이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이제 조금씩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DC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계속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직까지 올해까지만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모임 나가지 않고 백신 빨리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FDA에서 이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든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것이 혈전과 관계된 게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존슨 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 중단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조지아주, 콜로라도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은 일단 중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태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다음 주부터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는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존슨앤존슨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있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만들고 있었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이 재료를 혼합을 하는 바람에 1,500만 회분을 폐기 처분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일반인들 대상으로 대폭 확대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접종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해도 접종 예약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어포인먼트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가을 학기 모든 학생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를 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를 리오픈함에 있어서 대학생들 특히 젊은 층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 뉴스에 따르면은. 그리고 화이자에서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러니까 12세에서부터 이제 15세가 맞을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이 12세에서 15세가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가지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A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분포를 보면은 남성이 훨씬 더 적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강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종을 조금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인다고는 해요. 그래서 지금 LA 보건 당국이 남성 접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 이 캘리포니아 6월 15일에 이제 전면 리오픈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의료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마도 잘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6월 15일 전까지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오지 않을 것 같다. 대유행이 오지 않으면서 병원들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은 적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부터는 전면 fully reopen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브라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브라질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700명 나왔습니다. 3,700명.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도 9만 명대로 나왔어요. 네, 계속해서 브라질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도 난리도 아닙니다. 인도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14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네, 전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인도 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사상 최대치 또 신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인도는 연일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기록 계속 써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들 수도 이제 조만간 이 감염자를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일본은 올림픽을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곧 올림픽을 오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지역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을 완화를 해가지고 오픈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4일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3,000명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에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2,000명대였거든요. 네, 지금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3,000명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본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회분을 접종을 한 사람들한테 2차 회분 접종을 하는 것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점점 더 우려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WHO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도 좀 잘 맞아 달라라고 그렇게 또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바람에 많이 꺼리고 있는 상황인 거는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때랑 완전히 틀린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미국 국민의 이제 교육 그리고 건강 복지에 대한 예산안을 대폭 확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 때는 교육에 관한 예산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교들이 돈이 엄청나게 없었어요. 서플라이 같은 것도 제대로 구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 때는 교육에 대한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한 그런 계획을 전혀 짜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지금 현 상황만 버티려는 그런 정책만 트럼프는 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바이든 대통령이 요번에 제대로 된 원래 미국이 이랬었죠.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하는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에 아시아 혐오 범죄가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뉴욕 경찰이 아시아 주거 지역에 아시아 사복 경찰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혐오 범죄 단속을 하려고. 그래서 어제 어느 한 로드리게스라는 남성이 이 사복 경찰한테 경찰인 줄 모르고
중국에나 꺼져버려 라고 그렇게 아시아 혐오 범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가격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또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 아시아 사법경찰이 바로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통쾌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LA 한인회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는 아시아 혐오 범죄를 대응을 하기 위한 팀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미국 내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대응을 더 잘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었다고 하면은 이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대응을 잘 하라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을 통틀어가지고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현실을 좀 똑바로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또 어김없이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요. 어제 텍사스 주에서 어느 한 3살 박이 아기가 부모님의 총을 가지고 놀다가 자신의 동생인 8개월 된 갓난 아기를 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기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말고도 이제 텍사스에서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총알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바람에 6명이나 총격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듯 미국 내에서는 총격 사건이 매일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총기 규제 빨리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총기 규제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씩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냥 총기 규제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해 놓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더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많은 범죄자들이 유령총 있잖아요. 등록되지 않는 총을 구입을 하든지 그리고 부품들을 따로 이렇게 사가지고 총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합법이라고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빨리 총기 규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데스밸리 아시죠? 네바다에 있는 이 데스밸리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데스밸리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만약에 사람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은.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커플이 아리조나 커플인데 이 데스밸리에 놀러 갔다가 자동차가 타이어 2개나 펑크가 나는 바람에 자동차를 버리고 걸어가다가 남성이 사망을 하고 여성은 구조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구조대가 이렇게 찾는데 자동차를 먼저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동차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펑크가 2개가 나는 바람에 우선 어느 포인트로 피신해 있겠다라고 그런 쪽지가 보여가지고 구조대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 커플을 찾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성은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성은 구조가 된 뒤에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한국은 어저께 KF-21이라는 전투기를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 KF-21은 미국의 그 F-35나 F-22 같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5세대 전투기는 아니고요. 4.5세대급의 전투기라고 합니다. 소음속으로도 갈 수가 있고 굉장히 잘 만든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저도 뉴스랑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한국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정말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빨리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지진 때문에 한 7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에 대한 뉴스는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미얀마에서 라이플 그레네이드 소총인데 이제 앞에 그 수류탄이 달렸나 보죠. 라이플 그레네이드로 폭탄을 발사를 하는 바람에 시위대
82명이나 사망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미얀마 군부대 화나게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얀마에서는 이제 소수 민족들이 자체 무장을 해가지고 군경찰을 대응을 해서 어제는 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경찰 1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얀마 군에서 시위대들 잡아들인 사람들 중에 19명이나 사형의 집행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을 수가 없고요. 정말 짜증이 나는 미얀마 군부대고요. 이것은 분명히 구태타고 이 민주화 운동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이 미얀마를 도와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혈 사태는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얀마 뉴스 접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다우존스나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발표를 할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에 먼저 조금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유럽하고 남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계속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영화 탑건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들의 개봉 일자를 더 늦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극장주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약간 나쁜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아마존 첫 노조 설립이 이제 무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에 있는 아마존 창고에서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반대표가 1,800여 표 정도 나오고 이제 찬성을 한다는 표가 대략 한 750여 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첫 노조 설립은 무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실적은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매출은 예상치보다 낮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의 2.75 빌리언 달러 파인 벌금을 맞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금을 맞은 이유는 안타이 모노폴리, 그러니까 독점법이죠. 독점법을 어긴 데 있어서 관한 그런 벌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조만간 끝나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외식 업계에서는 이제 곧 호황이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용을 굉장히 많이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대로 잘 간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조만간 종료를 하고 미국 경기는 굉장히 호황기로 접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3월 달에 일자리를 30만 개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실업률을 8.3%에서 7.5%까지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연 이틀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번 주 일주일 새 유가는 3.5%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수요가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때문에 유가는 이번 주에 3.5% 정도 내려갔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제가 본 오늘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